어느덧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쇠고 난 이후에는 10월 증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9월을 되돌아보자면은 1900선에서 2000선을 올라온 이후에 계속해서 2000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10월장은 어떤 장세가 전개가 될지 먼저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 내놓고 있는지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보통 월말에는 다음 달 투자 전략 점검하는 시기죠. 이번 월말은 추석 연휴가 겹쳐서 다소 어수선한데요. 그래도 짚을 건 짚어가면서 다음 장시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예상 밴드부터 관심 업종까지 증권사 10월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에서 10월 증시 투자 전략 내놨습니다. 취형 전진의 증시라고 전했습니다.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인데요.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폭 전진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촉매는 미국 주택경기 회복과 중국 경기 부양책, 센티멘트의 개선과 계절적 강세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주택경기 관련해서는 가전,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는 소재 및 산업재, 계절적 강세에 따라서는 화장품, 의류 등의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20에서 2100입니다. KTB 투자증권입니다. 9월 정신없는 글로벌 이벤트도 이제 좀 정리되었습니다. 장세 성격이 이제 정책 이벤트 중심이 아닌 펀더멘털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미 재정 절벽의 위기는 상존한다고 전했습니다. 업종 전략으로는 3분기 어닝 시즌 관련하여 전략 제시했는데요. 음식료와 해운의 긍정적 이익 모멘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00에서 2060포인트입니다. 이번 가을은 투자의 계절이라고 하나대투증권에서 긍정적인 10월 전망 제시했습니다. 바닥은 확인하고 맞이할 3분기 어닝 시즌 등 긍정적 펀더멘탈로 주식시장 랠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섹터 전략은 밸류에이션과 이익 성장성 및 이익 모멘텀을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금속, 화학, 운송 등의 섹터의 비중 확대를 제안합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10월 전망 내놨습니다. 미국의 QE3 관련한 전망인데요. QE3의 양적 완화가 실물 경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고용 개선이 허들과 같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전했는데요. MBS 메이블테크한 QE3는 건설업 고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10월 지수 목표치는 1950에서 2100포인트 제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전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10월의 증시 전망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QE3가 나왔는데 이후에 이 효과가 좀 나오면서 실물 경제도 좀 좋아져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고요. 한 2100선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래도 또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시장 상황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좀 상향으로 좀 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미국 증시는 뭐 아시다시피 그리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뭐 한 3주 전에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채널 상단선의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다시 이제 좀 단기 조정 받으면서 돌파 이후에 안착 확인 과정 거치는 모습인데요. 요 파란색으로 이제 그어놓은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조정이긴 하지만 단기 조정의 수준이고, 바닥 확인 과정을 단기 조정 거칠 가능성이 높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좀 확연히 나타나는데, S&P 500 지수 여기 7월 저점이랑 9월 초 저점 이은 추세선에서 어제 사실은 여기 확인하고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5일 이평선도 못 넘었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바닥 확인 과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어서, 바로 상승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소한 한 1425포인트 정도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상승 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바닥을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도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강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주봉 차트 보시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봉 차트로만 보면 횡보죠.
사실은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다만 중요한 건 이 하락 추세선의 저항대를 뭐 최근에 돌파하고 또 여기가 또 계속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횡보 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뭐 발을 이렇게 들여놓은 상태다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60주 이평선 중심으로 계속 회복했다 무너졌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부터 60주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돕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20주, 6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벌어주고 6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1950 정도에서 지지를 확인해 준다면, 사실 이 하락 추세선의 돌파의 안착을 확인하고 본격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몇 주 정도의 어떤 횡보나 아니면 상승하더라도 다시 조정받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세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봉으로 이제 보시자면 오늘도 뭐 장중에 이제 미국 시장 때문에 상승했다 이제 빠지는 모습인데 1990포인트네요. 요 하락 추세선 저항을 이제 확인하고 빠지는 거고, 올라갈 때도 요 하락 추세선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고, 요 돌파된 그 8월 고점대 1964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지지를 좀 더 확인해야 얘가 상승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60일 이평선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 확인하고 올라갔고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 일봉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네.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비슷한 모습, 이제 60주 이평선, 60일 이평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회복하고 안착 확인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넘어선 이런 상황인데, 조정 받아갖고 60일 이평선에서 다시 이제 이평선들 수렴하고 안착 확인하고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참고를 하시면, 당분간 이렇게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한 이런 그림이 진행되겠지만 60일 이평선만 지지가 잘 돼주면 한두 달 후에 10월 말이나 11월 달이 될 것 같은데, 뭐 추세가 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인데 97년 5월에 이제 60일 이평선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안착 확인하고 전고점 넘었어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지만 결국 60일 이평선이 올라왔을 때 지지에 실패하고 나서 IMF로 가는 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일봉 차트를 놓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은 위로 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뭐 그러니까 방향성 없는 장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60일 이평선이 올라와서 만나는 시점 10월 말 정도가 되면 아마 거기서부터는 방향이 제대로 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네. 60일 이평선이 지지가 돼주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최소한 2230포인트에 있는 전고점 정도는 갈지 않겠냐. 그거 넘는 수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60일 이평선이 지지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진다면 사실 주봉으로 보면 이런 박스거든요. 사실 박스 상단선 확인하고 하단선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단선이 175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0월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뭐 괜찮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10월 말 정도에 60일 이평선이 지지가 돼주면 11월이나 내년 올 연말 정도부터 강한 추세 나올 수도 있고, 무너지면 사실은 장기 박스권 흐름이 계속되는 그런 구조로 다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뭐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장이 보이는데, 그래도 뭐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이나마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 괜찮은 흐름이 좀 우상향하는 흐름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지금 한 60일 이평선이 1900선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수와 만나는 순간 한 10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 순간 또 60일 이평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상승 탄력은 커질 수 있겠다라면서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업종별로는 뭐 전기전 접종이 굉장히 강하죠. 네. 뭐 보시다시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전 접종도 이게 일봉상으로 이렇게 상승 이등변 삼각형이죠. 삼각형 패턴 수렴하다가 최근에 돌파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고점 저항 맞고 좀 탄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로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고, 이평선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간을 좀 벌어준다면 추세가 10월 말 정도에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완만하지만 어쨌든 고점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도 120일 이평선 돌파했고 이평선 지지도 단기 이평선으로 옮겨가고 있으면 화학업종도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운송장비 업종은 횡보입니다. 뭐 박스로 쭉 진행되고 있는데
저점이 조금씩 높아졌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화학이나 전기전자보다는 뭐 강하진 않은 그림이라고 보이고, 금융업종은 뭐 최근에 이제 낙폭 확대했는데 돌파된 이전 고점대 지지받고 21일 평선 또 지지받아서 금융업종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종별 흐름 보더라도 좀 강한 강세 위주다라고는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아직 뭐 추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끝나진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코스닥 시장은 좀 불안합니다. 음. 코스닥 시장은 뭐 450에서 사고 550에서 파는 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네. 550 못 가고 550 부근에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1일 평선이 아직 이탈된 모습은 아닌데 어저께 하여튼 한 차례 훼손이 있었고, 그래서 뭐 반등 시도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반등을 하더라도 뭐 550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반등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사실은 이제 뭐 61일 평선까지도 빠르게 조정폭을 확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쏠림이 심합니다. 오르면 계속 오르고 내리면 그렇죠. 계속 내리는데, 예. 사실 그렇다라면 이제 뭐 원래 코스피 시장 같으면 고점대를 만드는 과정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얘는 만약에 21일 평선 이탈하면 또 올라갔던 것만큼 하락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20일 이평선 강하게 이탈을 할지 추가로 조정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응 전략을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